안녕하세요. 강북구에 사는 환경을 사랑하는 윤은순입니다. 요즘 들어서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나 이게 표현이 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를 아껴 쓰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자,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내 말에 어느 순간부터 와닿나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요, 2011년 9월 15일 날 전기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미암아 친구나 동네 언니들하고 문화를 바꾸기로 했어요. 겨울에 우리 50 넘으면 엄마들 뜨끈뜨끈하게 지지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찜질방 문화를 사랑했고요. 여름에는 각자 집에 있으면 요즘에 전기 부족이 나고 난리 치는데 이방저방 왔다 갔다 텔레비 켜놓죠, 컴퓨터 본다고 켜놓죠, 아니면 선풍기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느니 우리 사랑방 문화를 죽이자 해갖고 한 집에 모여서요, 순번제를 정해갖고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친구네 집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좀 지루하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서 날씨도 좋겠다 해서 등산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산 갔다가 옛날 생각하고 우리 엄마들 그저 보따리 싸가고 우리 애기들 소풍 가볼 때도 보따리 싸주잖아요. 그 기억이 있어갖고요, 저도 보따리 싸갖고 갔는데 먹을 때는 참 좋았어요. 내려올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싸갖고 가니까 이게 다 못 먹고, 그런 말 있죠. 엄마들 배는 고무줄 배라고. 근데 고무줄 배도 한계가 있어서 도저히 못 먹어서 싸갖고 내려와서 재활용통을 찾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재활용통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요, 음식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전기도 나갔었고 작년에 김포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게 있어요. 쓰레기 속에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전기를 절약할 수 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기 이거 쓰레기 섬이라고 아시죠? 태평양. 아마 머지않아 10년, 20년 뒤에는 이 쓰레기 섬이 미국의 한 52주로 아마 등록될 수도 있고요. 기술이 발전되면. 아니면 얘가 거꾸로 흘러 와갖고요, 우리 동해 바다로 와갖고요, 동해 쓰레기 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도 사랑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을 구분하면은요, 전기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돈도 벌 수 있어 갖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예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첫 번째로 하는 이유는 제가 가정주부다 보니까 가장 쉽게 줄일 수 있어서 이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뭐 가족이 다 그러실 거예요. 가정주부님들은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 친구들을 위해서 마트나 장에 가서 신선한 거 고르고 해갖고 집에 와서 지지고 볶고 맛있게 해놨죠. 근데 너무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해갖고 한번 딱 먹으면 좋은데 항상 남아요. 항상 남아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3번만 해면 맛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음식 쓰레기통으로 슝 가요. 근데 음식 쓰레기통으로 딱 하면 좋은데요, 여기에 또 많은 전기를 소모하고 있어요. 우리 겨울에 보면 그거 있죠. 해표 달표 하면서 온열 매트, 전기 매트, 뭐 전기 사용료 뭐 한 달에 1,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 오는 게 음식물 파쇄기, 아니면 음식물 건조기, 아니면 냉동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만 쓰면은 거기에 해기도 3,000~4,000원 든다는데요. 이 3,000~4,000원 쓰는 거는요, 우리가 전기를 아무것도 안 쓰고 음식물 건조기 쓸 때만, 파쇄기나 음식물 건조기 쓸 때만 3,000~4,000원이죠. 이렇게 등을 켠다든가 텔레비를 하면은요, 누진세가 있어갖고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음식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리게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텔레비전을 그전에는 뭐 스포츠나 여자다 보니까 연애 드라마를 좋아하다가 작년부터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나 에너지 쪽에 보고 해서 바꾼 게, 또 요즘에 하는 거 러브인 아시아 보는데요, 거기 중에서 솔직히 100년 손님이잖아요. 우리 사이들이 가는 거는 100년 손님, 사이는 100년 손님이다 해서 상차림을 하면은 상다리가 희다못해 부러져야 이게 적성이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 사이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가다 보면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하루 종일들 걸려가더라고요. 그래도 음식을 정성 들였게 진짜 하나 두 가지만 딱 넣고 먹는 거예요. 너무 정성 들여서. 그렇다고 한국 음식이 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지수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뭐냐, 가지수를 5, 6가지에서 한 가지, 2가지, 3가지까지 지르면 저렇게 많은 1년에 20조 원이래 되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요.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그거거든요. 우리가 일회용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어디 놀러 갔을 때 없다든가 작년같이 이렇게 장마가 길게 됐을 때는 침수다연 지역에는 다시 씻어 쓸 수도 없다 보니까 일회용품 쓰고 혹시 비년 간염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술잔 돌리기 문화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술잔 안 돌리기 아니면 놀러 갔다든가 꼭 필요할 때는 뭐 수인성 전염병 같이 이렇게 전염되는 거에서는 꼭 필요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필요할 땐 쓰지만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일회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일회용 컵이거든요.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루 3개를 쓴답니다. 평균으로 3개 쓰면은요 한국민이 120억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여 쓰자. 그리고 하나에 하나만 쓰는 게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3번, 4번 쓰면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컵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갖고 우리 딸이 이거 선물해 줬거든요. 하도 컵 하니까 한번 깨갖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 보온 보냉이 되다 보니까 여름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이용하고 있어갖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일회용 컵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템블러나 보온병 갖고 다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4월에요. 그 일간지니 신문에 크만 이렇게 났잖아요.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대형 커피점이라든가 우리 애기들이 자주 가는 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이 환경 호르몬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아주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신 장애를 일으키다든가 발달장애 이렇게 간 같은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대요. 또 더 나쁜 거는 임산부가 먹었을 경우에는 그 커다란 태아한테 너무 안 좋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고 환경도 나쁘고 공기도 오염시키고 하는 것보다 저같이 이렇게 보온병이나 텀블러 이용하자 해갖고 요거 갖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폐 휴대폰 수거거든요. 폐 휴대폰은 이렇게 알다시피 고릴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폐 휴대폰이고요. 우리가 폐 휴대폰만 잘 술고해도요 고릴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표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은. 근데 고릴라하고 폐 휴대폰하고 이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요. 고릴라가 서식하는 지역에 콩고에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광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게. 그래서 그거를 캐기 위해서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패다 보니까 고릴라가 서식한 지역을 자꾸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폐 휴대폰만 잘 수거해도 고릴라가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우리나라가 99년 이후로 떠도는 폐 휴대폰이 8,500만 대예요. 그래서 8,500만 대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오염을 시키나 봤더니 우리 서울 시민이라든가 상수도 그 수도권 지역에 사는 먹을 수 있는 121분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폐 휴대폰에 나오는 납 자체가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폐 휴대폰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까 생각했더니 우리 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러죠. 공부하는 게 애들한테는 최고라고 우리 애들은 그거를 하더라고요. 시험 때나 들어오면은 이거 핸드폰 약정을 귀신같이 알아갖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성적 어느 정도 올리면 휴대폰 바꿔주세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실력 올리겠다, 성적 올리겠다 너무 좋아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수거했으면 좋은데 또 이걸 안 버리고 싸놔요. 그래서 너 이거 뭐하게 싸놓니? 그럼 대리점하고 바꿀 때 바꿔라 했더니 하는 말이 엄마 이거 놀이동산 가면은 너무 싸게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어느 정도인데 그랬더니 놀이동산 따라 틀린데 연 40% 해주는 데도 있고요. 휴대폰 하나에 한 명이 10,000원씩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3, 4만 원 하는 입장권을 왜 10,000원 해줄까 하고 봤더니 여기에 굉장한 경제 가치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냐 봤더니 폐 휴대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금, 은, 동 같은 거요. 그거 포함해서 16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광석 덩어리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버릴 경우에는 상수도물도 오염시키지만 분리 안 하고 버리면은 우리 소각하면은 뭐 다이옥신 나온다 뭐 나온다 걱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폐 휴대폰에서도요. 그냥 소각을 하면은요. 태우면은요. 그렇게 나쁜 물질이 나와요. 그래갖고 폐 휴대폰을 수거하자 해갖고요. 폐 휴대폰 수거를 3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잘
조금만 버리자, 일회용품 자제하자, 아니면 폐유대폰 수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20조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가구 나누면요 60만 원이고요. 그 일회용 종이컵이 1인 3개를 사용한댔잖아요. 그거 하면 한 가구당 48,000원, 4인 가구 가면 20만 원. 그 두 가지만 해도 8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 사는 전기요금 평균 전기요금이 57,000원이요. 57,000원이면 80만 원이면 우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요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아주 쉽잖아요. 생각하기에 우리가 3일, 4일, 1시간, 2시간, 3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딱 3분, 4분 정도만 신경 써서 분리수거로 딱딱딱 해주면 1년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금이잖아요. 휴대폰이요. 폐휴대폰이 제가 움직이는 강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강석이 예를 들어 같은 1톤이 있어요. 폐휴대폰 1톤. 그 금을 캘 수 있는 청각성 1톤이 있으면은요. 폐휴대폰에서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여자들이. 금이 8돈이 나오는데요. 그 강석에서는 한 돈병이 안 나와요. 그만큼 많은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렇게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 잘해갖고 그 자원도 좀 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돈도 좀 긁어 모으고 환경도 보호하자는 뜻에서 제가 3가지 쓰레기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